미세먼지 높은 날 운동해도 되나요? 외출을 아예 해도 괜찮은 건가요? 환기는 시켜도 되나요? 첫 번째, 창문 없는 다시 말씀이신가요? 길이야?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최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입니다. 네, 미세먼지 올해는 좀 잠잠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그나마 공기가 좀 많이 깨끗해져서 미세먼지가 덜한 것 같긴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높은 날 사회적으로 공포가 매우 심했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굉장히 질문 많이 하세요. 외래 오시면은 미세먼지 높은 날 운동해도 되나요? 외출을 아예 해도 괜찮은 건가요? 환기는 시켜도 되나요? 창문 열면 먼지 많이 돌아서 나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한내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내과 의사들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Q&A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화끈하게 답 한번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요. 대기 오염을 시키는 물질, 그리고 실내 오염을 시키는 물질 중에서 크기가 작은 입자를 모아서 미세먼지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게 대한내과학회 공식 의견이 되는 거죠? 이거 긴장되는데요, 좀. 네, 그래서 권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공부 많이 해왔으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주일째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쁜 수준이니까 야외 활동은 금지하고 집에만 있기. 밖에 오래 못 있으니까 짧고 굵게 운동 효과를 내기 위해 고강도의 달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정말 많이 진료실에서 받아보는 질문인데요. 운동이 건강에 좋은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제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나쁨 수준으로 예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때는 가능하면 실내에 머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없냐? 그렇지 않죠.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고 실내 운동을 하시는 걸 첫 번째로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미세먼지가 나쁨이어도 꼭 외부에 나가고 싶다 그럴 때는 KF94 수준의 마스크를 쓰시고 오염 원인 도로에서 먼 곳에서 가벼운 산책 정도를 마스크를 쓰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내 운동하실 때도 환기가 쉽지도 않고 미세먼지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를 가동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발표되는 미세먼지 농도예요. 이 미세먼지 농도는 측정되는 장소에서 평균 농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대로변, 차가 많이 다니는 바로 옆에는 나오는 수치보다 몇 배 더 많은 미세먼지가 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외출을 하실 때 차가 별로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가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인 날 고등어구이를 했더니 실내 미세먼지가 높아졌을 때 환기를 한다? 환기하지 않는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등어구이 미세먼지 높다는 거 한동안 언론에서 엄청 많이 나와서 그렇죠. 공포를 심어줬죠. 그래서 맞아요. 고등어 판매가 확 줄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환기를 해야 될까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나쁜데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기하셔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고등어를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 만만치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엌에서 배기우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필터가 노랗게 기름때가 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배기우드에 끼는 기름때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할 때 특히나 이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마치 물이 끓어서 기체가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기름도 이렇게 끓어올라서 기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식으면서 이렇게 미세한 에어로솔이라 그러죠. 미세한 기름, 방울방울 입자가 미세먼지처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폐에 축적이 되고 아까 렌즈 후드에도 가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튀기거나 구울 때 그 안에 단백질과 많은 다른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타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해로운 발암 물질 같은 것들이 기름과 같이 섞여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탄 물질들이 폐 안으로 들어가면서 미세먼지와 함께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고등어를 먹지 마라, 굽지 마라라는 뜻이 아니라 고등어 마음껏 드시고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라고 하더라도 고등어 구울 때는 반드시 배기후드 틀고 냄새가 많이 차 있을 때는 환기를 시켜야 한다. 환기를 시킬 때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기가 나쁠 때, 미세먼지 나쁠 때 환기를 시켜야 되느냐? 당연히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만 실내 오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질소도 있고 실내에는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환기도 꼭 같이 하셔야지만 좋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켜도 이제 간헐적으로 환기는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쁨이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면 또 나쁜 미세먼지가 들어오니까 환기 후에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먼지가 좀 가라앉은 후에는 바닥을 이제 물걸레질이나 이런 물청소를 꼭 한번 해주시는 게 오염원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당연히 기름에 튀기고 굽는 것보다 오븐이 미세먼지가 덜 발생할 건데요. 더 덜 발생하는 게 있죠. 바로 끓이거나 찌는 거죠. 굽고 튀기는 건 날씨 맑은 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븐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끓이거나 삶거나 아니면 찌거나 이런 요리를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다음 중 실내 환경에서 신체 해로운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1. 창문 없는 사무실에서의 레이저 프린터. 2. 송풍구에 차량용 방향제가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 3. 자동 분사형 방향제가 있는 화장실. 4. 향초와 인센스 스틱을 피운 깨끗한 거실. 5. 코로나 시대에 분사 소독을 시행하는 학원. 6. 3D 펜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아이방. 교수님, 6가지 이 중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저 6가지 모든 장소에서 해로운 미세먼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 6개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실내 미세먼지 많이 관가하시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실내에 있다 보면 잘 신경을 못 쓰게 되는데요. 사실 레이저 프린터에서도 그걸 가열시켜서 프린팅을 하잖아요. 뭐 미세하게 냄새도 나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포르말데히드 그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죠.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이 3D 프린터에서 밀폐된 곳에서 사용하고 암이 많이 발병을 해서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는 환기를 시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방향제, 향초. 저는 이제 방향제나 향초를 이렇게 피우고 있는 가게나 상점을 가면 꼭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죄송한데요. 저게 폐에는 굉장히 해로워서 좀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런 향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속 사용하기를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향초를 그렇죠. 피우고 인센스를 피우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향이 건강에 좋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해롭지 않은 향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향이나 뭐 향초 이런 것들이 결국 시중에 유통되고 그러려면 방향제나 용매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직접 불로 태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열에 의해서 가열을 시키기도 하고 또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내 오염원 그리고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자동 분사형.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칙 소리 나면은 기분 확 나빠지죠. 미세먼지가 눈에 보입니다. 전 도망가고 싶습니다. 저런 방향제 역시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이 나는 화학 물질을 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사된 방향제는 당연히 실내에 잔존하게 되겠고 그 잔존한 농도가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제를 안 쓰실 수 있다면 안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고 싶다면 어떤 청소나 환기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면 해결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혹시 자동차에 송풍구에 방향제 넣고 다니시나요? 저 차에는 방향제 전혀 없습니다.
애들이 차 정말. 타면은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긴 해요. 너무 잘 되셨는데요. 사실 저도 차가 없어서 차에 방향제를 놓을 기회조차 없는데요. 제가 이제 택시를 가끔 이용하면 송풍구에 방향제를 딱 꼽아놓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송풍구에 에어컨이나 난방, 히터를 틀면 그 바람을 타고 방향제가 더 많이 휘발이 되거든요. 역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차량은 밀폐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안 쓰시기를 적극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관공서나 학원을 갈 때 요즘에 코로나 시대 초창기에는 분사형 소독제를 사람한테 직접 쏘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스프레이 형태가 아니라 연무 형태로 연기가 나오는 소독대를 지나가게 하는 거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물론 바이러스를 죽일 수야 있겠지만 소독제의 성분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우리는 이미 슬픈 너무나도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네, 맞습니다. 그런 가습기 살균제 자체도 실제로 소독 효과는 있지만 그게 분무되고 연무가 돼서 폐에 들어와서 폐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이 소독제도 분무를 해서 연무 형태로 사람한테 분사하게 되면 성분이 폐로 흡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연무 형태, 분사 형태 소독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실내, 밀폐된 곳에서 연무 분사 소독을 하셨을 경우라면 반드시 모든 소독 성분이 빠질 수 있도록 환기가 필수입니다. 소독제가 실제로 폐에 흡입되면 얼마나 해로운지 그 근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정상 폐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암컷, 이건 수컷, 동물의 모델입니다. 소독제에 노출을 시켰더니 정상 폐포가 사이 이 얇았던 이 간질이 두꺼워지면서 폐포가 거의 안 보이게 되는 심한 간질성 폐렴을 보이고 있고요. 이 암컷 동물 역시 이런 심한 간질성 폐렴을 보이고 있어서 소독제를 흡입했을 때 이런 호흡기 독성이 굉장히 심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근거입니다. 이걸 근거로 소독제를 사람한테 직접 연무하거나 분사하는 또는 밀폐된 실내에서 분사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많은 의학학회에서도 뿌리는 소독제를 사람인대에서는 절대 쓰지 말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독을 하실 경우라면 소독제를 천에 묻혀서 닦는 거죠. 사실 손 씻기와 손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문고리, 책상, 여럿이 공유하는 뭐 필기도구 이런 것들을 소독제를 묻혀서 깨끗이 닦는 게 더 중요하지 공기에다 이런 연무를 하는 거는 오히려 해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아까 제가 이제 3D 프린터 사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발암물질 때문에 암이 발생한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도 재미로 3D 펜을 많이 사용합니다. 부모님들 반드시 그리고 학원에서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환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환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3D 펜을 사용하셔야 되고 코에 가깝게 사용해서 미세먼지가 직접적으로 흡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중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는 직업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인테리어 직종 2. 제빵사 3. 용접공 4. 건설 근로자 5. 미용실 근로자 교수님, 어떤 직업군이 가장 위험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직업군 모두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용접하시는 분들이나 건설 근로자 또는 이제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직업성 폐질환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발생했던 뭐 쇳가루 아니면은 돌가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흡입이 되고 폐에 침착이 되면 그건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대로 폐에 침착이 돼서 폐에 병을 유발을 하고 폐에 섬유화를 유발하고 폐 기능이 떨어져서 숨도 차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페인트칠 이거를 분사하실 경우에는 또 거기서 나오는 미세물질이 있고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직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보호장구를 꼭 하셔야죠.
그래서 N95 마스크, 산업 기준에 따른 권장된 마스크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 때 왜 미세먼지가 생길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쓰시잖아요. 밀가루는 사실 굉장히 고운 입자고 공기 중에 쉽게 떠돌게 되는데 그런 가루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침착된 밀가루 때문에 실제로 폐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밀가루 때문에 천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를 사용하실 때도 안전장구를 잘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역시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미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병원에 호흡기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제 환자분들 중에 미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만 안타까운 예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분은 30대 초반의 헤어 디자이너세요. 그런데 이분 폐기능이 건강한 분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보통 한 60대에서 70대 정도의 폐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분은 특히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고 나면은 굉장히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고요. 미용실에 쓰는 염색약이나 파마 약들을 쓸 때 특히 호흡곤란이 같이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호소합니다. 한 5년 전부터 증상이 심해졌는데요. 최근에는 휴식을 가져도 이런 호흡곤란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옮기라고 권유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어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직업에 노출이 돼서 직업성 천식이 생겼을 때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작업장을 옮기면 사실 어느 정도 초기에는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노출을 안 하면. 근데 실제로는 그런 작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천식으로 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직업 환경에서 정말 많은 미세먼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직업 자체를 바꾸는 경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잘 나오지 않는 환경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곳이 있다면은 가급적이면 그곳이 약간 밀폐되거나 나에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면은 이것들이 후드로 빨려 나간다거나 환기가 잘 돼서 실내에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내 머리카락이나 옷에도 많이 붙기 때문에 집에 가셨을 때는 옷을 빨리 벗고 털거나 세척을 하시고 또 빨리 샤워를 하는 것이 이런 미세먼지가 집에 누적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약자는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쁜 날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세먼지 취약한 노약자니까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아니면 호흡에 방해가 되므로 마스크를 쓰지 말아야 한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호흡기내과에서 진료 받고 계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기에 이제 해당이 되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KF94나 N95 마스크를 쓰시면 산소 포화도가 한 5% 전후로 떨어지게 됩니다.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KF94를 쓰시면 사실 많이 숨이 더 차세요.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일 때 그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거든요. 급성악화도 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입원해서 심하면 중환자실까지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KF94를 쓰실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우선은 호흡기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KF94를 쓰고 외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KF94를 썼는데 너무 답답해서 숨이 차고 힘들다 그러시면은 잠깐 쉬셔야죠. 그래도 KF94로 나는 숨찬 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미세먼지 방어율은 좀 떨어지지만 KF80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안 쓸 수는 없고요. KF80이라도 쓰시고 외출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가능하면 이제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병원을 가셔야기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뭐 은행이나 아니면 관공서나 마트나 이런 데 꼭 가셔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최대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와는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이런 비말 차단 마스크, 치과용, 수술용 마스크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세먼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KF80 정도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쓰시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절대로 그렇지만 숨이 찬 경우는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쉬어가면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정말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을까요? 이 질문 많이 물어보시죠? 네,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특정한 음식이나 특정한 영양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많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중에 항산화 물질이 많고 또 염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식단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야채들 많이 먹고요. 또 견과류, 또 등푸른 생선류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건강하게 잘 드신다면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이런 건강 자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식단을 잘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특정한 영양제나 특정한 항산화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더 부작용만 생길 수 있고 또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너무나 과도한 비용을 쏟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답은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거는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나갈 수 있게 배출을 하려면 결국 가래를 뱉어내는 게 최고인데요. 가래를 잘 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래가 풍부하게 잘 생겨야겠죠. 묽어야 잘 나오겠죠. 묽으려면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특히 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혈액 내로 들어간 것 자체가 가래를 통해서 나오지는 못해요. 혈액 내로 들어간 거는 우리 몸을 순환하다가 결국은 이제 소변으로 배설될 수가 있는데요. 소변 배설도 방광에 소변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때 방광암 위험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소변도 바로바로 자주자주 봐야지 도움이 되겠죠. 결국 물을 많이 마시면 가래 배출도 원활하고 소변 배출도 잘 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저희가 뽑아서 질문과 답 형식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미세먼지가 심한 날 행동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대기오염을 만들어내고 많은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미세먼지에 관련된 쓸데없는 고민만 증가시킨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없어지지 못한다면 농도가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과 의사들입니다.